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하 2차 곡선 파트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타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타원의 작도 방법을 통해서 타원의 정의를 이해했었고,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때와 Y축 위에 있을 때를 각각 나누어서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타원을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과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타원에서의 접선도 역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와 타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그럼 시작합시다. 네, 여기에 타원의 방정식 3, 평행이동이 나와 있습니다. 예, 평행이동 어떻게 했습니까? 네,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써보면요. X축의 방향으로, 예, M만큼.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X 대신에 X-M을 쓸 거고요. Y 대신에 Y-N을 쓸 겁니다. 왜 이렇게 쓰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거는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 방정식입니다. 그죠? 평행이동 꼭 중심이 원점에 있는 기본 타원인데 이걸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X자리에 X-M이 나와 있고 Y 대신에 Y-N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식을 보면 기본 방정식이 있고요. 이거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한 방정식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초점의 좌표는 C,0이고 마이너스 C,0입니다. 편의상 한번 써볼게요. 이때 C는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에서, 네, A제곱에서 B제곱을 뺄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하면 C,0하고 마이너스 C,0을 각각 이동할 거니까 C 플러스 M,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플러스 M, N. 꼭지점도 각각 M과 N만큼 이동한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실제로 우리 타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을 보면요. 타원의 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곱식 말고도 1차식이 있는 거 보니까, 예, 평행 이동을 한 타원인 것 같다. 그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거든요. 그래프를 굳이 그릴 것까지는 없고 그리지는 말고요. 어떤 타원인지까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쓴다면, 네, 9X제곱 마이너스 54X가 있고요. 그 다음에 4Y제곱 마이너스 16Y가 있습니다. 나머지 61은 마이너스 61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9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6X 조금 띄우고요. 4로 묶어내면 Y제곱 마이너스 4Y 조금 띄우고요. 마이너스 61 쓰겠습니다. 그러면 반의 제곱이니까 9죠. 예, 없던 9가 생겼으니까 밖에 9하고 곱해주면 8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의 제곱 4를 해주면 없던 16이 더해졌으니까 이쪽에도 16을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9에다가 x-3의 제곱 그 다음에 4에다가 y-2의 제곱은, 예,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97에서 61을 빼니까 36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3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4분의 x-3의 제곱이고요. 네, 9분의 y-2의 제곱입니다. 이퀄 1이죠.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 식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기본 그래프가 4분의 x-3의 제곱 잘못했다 그죠? 네, 기본 그래프는 4분의 x제곱과요 그 다음에 9분의 y제곱은 1이죠. 이 i를 어떻게 이동합니까? x축으로는요 3만큼, y축으로는요 2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나온 것처럼 4분의 x-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9분의 y-2의 제곱은 1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은 초점을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때 이 초점은 4보다는 뒤에 있는 9가 크죠. 그죠? 그러면 빼면 뭡니까? 5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0, 루트 5와 0,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초점을 평행 이동을 시키면요. 3,2 더하기 루트 5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3,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식이 있는데 빠른 속도로 한번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네, x를 먼저 쓰면요 9x 제곱에 54x입니다. 그 다음에 y를 쓰면요 16y 제곱 마이너스 128y는 마이너스 193입니다. 지우겠습니다.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193입니다. 그러면 9로 묶어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으로 묶어내면 y제곱 마이너스 8y가 되겠죠. 마이너스 193. 그러면 반의 제곱은 9입니다. 여기는 81이니까 여기도 81. 여기에도 반의 제곱은 16이고요. 16 곱하기 16해서 256을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요. 9에다가 x-3의 제곱, 그 다음에 16에 y-4의 제곱이고요. 이거는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할까요? 256, 81 하면 337이죠. 그러면 337에서 193을 빼면 14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양변을 144로 나누면 16분의 x-3의 제곱이고요. 이쪽은요. 9분의 y-4의 제곱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 그래프는 16분의 x제곱 그 다음에 9분의 y제곱은 1이죠. 그죠? 그럼 이 아이를 x축으로는 얼만큼 이동합니까? 3. y축으로는요. 4만큼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좁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이런 도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초점은 16에서 9를 빼고 앞에 16이 크기 때문에 초점이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루트 7,0과 마이너스 루트 7,0이죠. 그럼 이동한 초점은 3 더하기 루트 7,4고요. 또 3 마이너스 루트 7,4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타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타원에서의 접선은 역시 두 가지로 볼 건데 그 첫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입니다. 타원. 그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여기에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를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 하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타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근데 밑에 분모에 a제곱과 b제곱이 있어서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원 요거 즉 a제곱 b제곱을 양변에 곱하면요.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에 대입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즉 b제곱의 x제곱이고요. a제곱에다가 y 대신에 mx 플러스 n의 제곱을 넣고 a제곱 b제곱을 빼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식을 전개하겠습니다. 식을 전개하면요. b제곱 x제곱 더하기 요 제곱해서 a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죠? a제곱 m제곱 x제곱 더하기 2a제곱 mnx 더하기 a제곱 n제곱 될 거고요. 빼기 a제곱 b제곱은 0입니다. 이게 이 접선과 타원이 접하기 때문에 중근을 가질 겁니다. 그죠? 네. 일단 x제곱으로 묶어내면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a제곱 mnx 더하기 a제곱 n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0입니다. 예, 이쪽에 쓰겠습니다. 따라서 판별식 D는요. 가운데가 2a제곱 mn이니까 짝수다. 그죠? 그러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거는 절반의 제곱이니까 a 4제곱에 m제곱 n제곱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 i하고 이 i를 곱해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곱하면 a 4제곱에 m제곱 n제곱이지, 그죠? 두 번째는 더하기 더하기 a 4제곱에 a 4제곱에 m제곱 b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에다가 a제곱 b제곱 n제곱이고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에다가 a제곱 b 4제곱입니다. 이퀄 0입니다. 그러면 처음 두 개가 없어질 거고요. 전체가 다 a제곱 b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a제곱 b제곱을 나누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는 a제곱에 m제곱 남죠. 그 다음 여기에는 n제곱만 남고요. 여기에는 b제곱만 남습니다. 그러면 n제곱 넘기면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n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식을 마지막으로 써볼게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a제곱 m제곱 b제곱 나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식 그대로 나왔죠, 그죠? 이해됩니까? 혹시 이해 안 되면 다시 화면 돌려서 한번 더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뭐 직접 손으로 해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갖고 4번 문제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문제 중에 그러면 2번만 할게요. 왜요? 내 마음이죠. 아니요, 1번 하고 싶습니다. 왜요? 내 마음입니다. 한번 웃겨볼래 했는데 분위기 더 이상한 것 같아, 그죠? 풀이. 우리 1번을 보면요. 양변에다가 63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9x제곱 더하기 7y제곱은 63이죠. 그럼 63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 하죠. 그러면요, 우리가 대입하면 9x제곱 더하기 7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n을 넣겠습니다. 빼기 63은 0. 따라서
예, 9x제곱, 그 다음 전개합니다. 7x제곱 마이너스 14nx 더하기, 네, 7n제곱 마이너스 63은 0이고요. 따라서 16x제곱 마이너스 14nx 더하기 7n제곱 마이너스 63은 0이죠. 따라서 판별식 D를 쓸 거니까요. 가운데 반의 제곱이니까 뭡니까? 7n이니까 49n제곱이고요. 요렇게 곱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16 곱하기 7은요. 112n제곱 더하기 16 곱하기 63 이퀄 0. 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따라서 거꾸로 넘어가면 112에서 49 빼면 되죠. 그죠? 112에서 49 빼면 뭘까요? 63이겠네요. 63n 제곱은 16 곱하기 63이니까 계산 굳이 안 해도 이렇게 없어질 것 같죠? 따라서 n 제곱은 16이니까 n은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죠. n이 아니고 뭡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공식으로 확인 한번 잠시 해볼게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마이너스 x 주어졌으니까 루트 안에 뭐 찾으면 됩니까?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네, a제곱은 7입니다. 7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7이죠. 그 다음에 b제곱은요 9네요. 그래서 이거는 16이고 4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결과하고 똑같지, 그죠? 네. 2번은 뭡니까? 이제 잘 알죠? YP. 뭡니까? Your problem. 네. 자, 다음은, 네. 타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즉, 타원 위의 점입니다. 이랬을 때 타원 위에 있는 점 x1, y1인데요. 요 공식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쌍곡선이란다. 포물선 할 때도 봤다시피 그때 나왔었죠. x제곱이 들어가는 자리에 x1, x를 썼고요. y제곱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y1, y가 들어갔습니다. 예, 똑같이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텐데요. 그림 한번 살짝 그려보면, 네.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까? 이제 뭐 조금 눈치가 채지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y고 x입니다. 그 다음에 포물선이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즉, 이 i가 a고, 마이너스 a고, b고, 마이너스 b인데요. 요 위에 뭐가 돌아다닙니까? x1, y1이 돌아다니죠. 그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요. 접선 중에서 이렇게 생긴 접선 있죠. 이렇게 생긴 접선은 기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죠?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접점이 EI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누어서 계산할 겁니다. 우리 포물선 할 때도 그렇게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점일 때는 y좌표가 0일 때이기 때문에 y1이 0이 아닐 때와 y1이 0일 때로 나누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나와 있지만 y1이 0이 아닐 때입니다. y1이 0이 아닐 때인데요. 원의 방정식일 때도 그렇게 계산했고 포물선일 때도 그렇게 계산했거든요. 예. 음함수 미분을 모른다고 했을 때의 증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구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식이 y는 mx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네,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기 때문에 y는 m의 x 빼기 x1에다가 y1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i는 전개를 하면요. mx-mx1 더하기 y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뭡니까?
y 절편 길이 같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하고요.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이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네 번째, 저 아이 두 명을 양쪽을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면요.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맞죠? 네, 이거는 오른쪽에 거 제곱하면 m제곱 x1 제곱 빼기 2x1 y1 m이고요. y1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고 나면 m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쪽으로 넘겨서 m에 대해서 전개하겠습니다. m 제곱으로 묶어내면 이쪽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x1의 제곱 빼기 a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m에 대한 식은요. 2x1 y1 m 남고요. 상수항은 y1 제곱에 이 아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b 제곱이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울기 m만 구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 m을 뭐로 씁니까? 근의 공식 쓸까요? 네, 근의 공식으로 m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은 가운데가 뭡니까? 그 짝수기 때문에 짝수근 공식 쓰겠습니다. m은 뭡니까? 네, a분의 x1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입니다. 길게 끊기 위해서 직선으로 쭉 끊어 놓겠습니다. 네, a분의 그 다음에 b 다시죠. 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뭡니까? x1 y1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네, 루트 안에 쭉 해서요. b 다시 제곱, 2i 제곱이죠? 그러니까 뭐 됩니까? 예, x1 제곱, y1 제곱 이렇게 되겠죠. 빼기 ac. 예, 2i하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까요? 예, 2i하고 2i를 곱해서 뺍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요것도 빼니까 계산하니까 x1 제곱, y1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곱하니까요. 플러스 뭡니까? b제곱에 x1 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해서 빼면 네, a제곱에 y1 제곱입니다. 이렇게 곱해서 빼면요.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입니다. 그죠? 네, 같은 거 지워볼게요. 네, 일단 이 아이 두 명이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요 위에 참고로 쌤이 분홍색으로 하나 써볼게요. x1, y1이 x1, y1이 타원이의 점이니까 a제곱분의 x1 제곱 b제곱분의 y1 제곱은 1입니다.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a제곱 b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면 b제곱의 x1 제곱이고요. a제곱의 y1 제곱은 a제곱 b제곱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네, 이게 뭡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근데 요거하고 또 없어지네요, 같이. 그래서 사실 근호안은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요. 네, x1 제곱 빼기 a제곱 분의 x1, y1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해주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이 식에서 한번 볼게요. 이 식요. 이 식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요 괄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체크해 줘도 되거든요. 여기는 뭐냐 하면 일단 a제곱분의 x1 제곱은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일단 넘기기 전에 계산부터 하고 넘길까요? 네. 저 위에 식에다가 양변에 a제곱 곱해볼게요. a제곱을 곱하면 x1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y1 제곱은 a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일로 넘어오면 x1 제곱 빼기 a제곱 이 모양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x1 제곱 빼기 a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b제곱분의 a제곱에 y1 제곱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역수니까 일단 x1, y1 살아있고요. 예, 살아있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역수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제곱 y1 제곱 분의 b제곱이죠. 그러면은 계산해 볼게요. y1 하나 없어지고 y1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겠죠.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제곱 x1입니다. 그죠? 자, 그렇고 식을 근데 사실 되게 복잡하죠. 저도 쌤도 수업 준비하기 전에 몇 번 써봤어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이 방법으로는 평소엔 증명 안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냥 연습 삼아 우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한번 볼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벌써 까먹었다. 그죠? 방금 구했던 m이 뭐였냐 하면 넘어가 볼까요? 네,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제곱의 x1이었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y는 mx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mx 더하기 mx1 더하기 y1이죠. 네. 여기에다가 이거를 m은 요거 x1을 여기에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네, m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x1에다가 뒤에 x 붙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되면서 a제곱분의 b제곱에 x1 있고 또 x1 있으니까 제곱될 거고요. y1입니다. 그럼 이 식에다가 여기도 y죠. 그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a제곱 쫙 곱해줄까요? a제곱을 쫙 곱해주면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한데요? 여기 하나 남았죠? 이거 다시 쓸게요. 그래, 뭔가 계산을 하는데 좀 찝찝했어요. 여기는 뭐냐면 위에는 x1이 있고 밑에는 y1이 남아있어요. 여기 한 개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 요 식으로 돌아올까요? 요 식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써주면요. 위에는 x1이 있고요. 밑에는 y1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네, 여기는 뭡니까? 예, y1이 있고요. 위에는요. 예, x1에다가 x고요. 여기에다가는 뭡니까? 네, m에다가 여기에는 x1이 되고 밑에 y1 남아있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a제곱 y1을 통째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에 y1이고요. 부모 다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b제곱에 x1 x고요. 이것도 다 없어지니까 b제곱분의 x1이고 b제곱 곱하기 x1이고 이거는 a제곱에 y1 두 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만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b제곱에 x1 x고요. 원래 있던 a제곱에 y1 y고요. 요거는 b제곱 요거 제곱이죠. b제곱에 x1 제곱이고 a제곱에 y1 제곱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기억납니까? 이거요, 이거. 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b제곱 x1 제곱 a제곱 y1 제곱은 저겁니다. 그래서 b제곱의 x1 제곱 더하기 a제곱 y1 제곱이니까 이거는요. a제곱 b제곱이죠. 끝났습니다. 양변을 여기에서요. a제곱 b제곱으로 나누어지면 앞에는 뭐 됩니까? a제곱분의 x1 x고요. 뒤에는 b제곱분의 y1 y고요.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즉 y1이 0이 아닐 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은 그러면 y1이 0일 때죠. y1이 0일 때인데 이거는 앞에 그림 한번 참고해 보면요. 이 빨간색이 접선이잖아. 그죠? 빨간색이 접선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은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x는요. a죠. 이거는요. x는요. 마이너스 a입니다. 근데 이 접점 구해볼게요. 이 접점은 마이너스 a, 0이고 이 접점은 뭡니까? a, 0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패턴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예, 일단 y1이 0일 때는 접선이 x 이퀄 a와 x 이퀄 마이너스 a였습니다. 그런데
예, 요 공식을, 자, 아까 접점이 a, 0이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0이었죠. 요거 0을 어디에다 넣습니까? a제곱분의 x1, x 더하기 b제곱분의 y1, y 이퀄 1에 대입하면, 아까 왜냐 한번 봅시다. 여기 a가 들어가고 여기 y에다 0이 들어가면 이건 없어지거든요. a제곱분의 ax니까 약분되면 x 이퀄 a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0 넣으면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해도 x 이퀄 a, x 이퀄 마이너스 a가 나온다. 자, 따라서 y1이 0이 아니거나 y1이 네, y1이 0이 아니거나 y1이 0이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공식을 하나로 쓸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a제곱분의 x1 x 더하기 b제곱분의 y1 y는 뭐가 됩니까? 1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라고 하지 말까요? 아니죠. 우리 다 좋아하잖아.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음함수 미분으로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훨씬 궁극적으로, 쌤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 특히 이과학생들 같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타원을 다시 써볼게요. 타원 방정식은 예, a제곱분의 x제곱이 되고요. b제곱분의 y제곱은 1입니다. 그죠? 즉 b제곱의 x제곱, a제곱의 y제곱은 a제곱, b제곱이죠. 이거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은 2가 내려오고 2b제곱의 x죠. 그 다음에 2a제곱의 y인데 dx분의 dy니까 y 다시 붙을 거고 0이 됩니다. 따라서 넘겨주면 y-는 네, 마이너스 2b제곱 x를 2a제곱 y로 나눌 거니까 a제곱의 y분의 마이너스 b제곱분의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a제곱 y1 분의 마이너스 b제곱 x1이 되는 겁니다. 스토리 똑같죠, 그죠? 그래 놓으면 y1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따져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y1이 0이 아니라면 기울기가 이게 되면서 x1, y1을 지나니까 y 빼기 y1은 기울기 a제곱분의 a제곱 y1분의 마이너스 b제곱 x1에서 x 빼기 x1 붙이잖아. 그죠? 그러면 양변에 a제곱 y1을 곱할게요. 그러면 a제곱의 y1 y 뒤에는요 a제곱분의 a제곱 곱하기 y1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없어지면서 이게 분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b제곱의 x1 x고요. 플러스 b제곱의 x1 제곱 됩니다. 그래서 이하 열로 넘기고 이하 열로 넘기면 b제곱분의 x1 x 더하기 a제곱분의 y1 y고요. 요거 넘어가고 그대로 있으니까 b제곱분의 x1 제곱 a제곱분의 y1 제곱 되죠. 근데 이건 아까도 봤지만 뭡니까? a제곱 b제곱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면 드디어 a제곱분의 x1 x b제곱분의 y1 y 이퀄 1인 거죠. 스토리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y1이 0일 때는 아까 그림 그려보면 x 이퀄 a와 x 이퀄 마이너스 a 나왔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아까하고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쓸 겁니다. x 이퀄 a, 이때는 접점이 뭡니까? a, 0이었고요. 이때는요, 마이너스 a, 0을 이렇게 쓸까요? 여기에 대입해도 뭐가 됩니까? x 이퀄 a와 x 이퀄 마이너스 a가 나온다. 그러고 나면 자리가 좁은데 최종적으로 결론은요. 네, 이 말 한 번 더 써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훨씬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두 개의 과정을 비교해 보면 이 과정은 엄청 사실은 지루합니다. 지루하고요. 과정이 지루할 뿐만 아니라 이 공식을 외워서 또 다른 공식을 증명한다는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과 학생들은 음함수 미분을 미적분에서 배울 거니까 이런 과정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 문제 5번 하나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1번하고 2번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어떤 문제 계산해 볼까요? 네. 뭐 그냥 1번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왠지 느낌이 2번은 YP가 될 것 같죠? 네. Your problem. 풀이. 1번은요, 우리가 미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6을 곱해 놓읍시다. x제곱 더하기 3y제곱은 6입니다. 미분하면요, 2x 더하기 6y 다시는 0입니다. 여기에 뭐 복잡하게 계산 안 하고 바로 넣어도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3,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루트 3,1, 마이너스 2 루트 3 더하기 6y 다시는 0이기 때문에 y 다시는 뭐가 됩니까? 네, 2 루트 3을 6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y 빼기 y1 기울기 3분의 루트 3 x 빼기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이죠. 그러면 이거는 정리하면요, y는 이거 먼저 계산하면 3분의 루트 3x죠. 더하기 요거는 1인데 1 또 넘어오니까 2가 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거 공식으로 계산한 거하고 똑같이 나오는 줄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계산해 봅시다. 6분의 마이너스 루트 3 x 그 다음에요 2분의 1 곱하기 y는 1입니다. 그러면 요거 양변에 6 곱해줄까요? 6 곱해주면 뭐 됩니까?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합시다. 그러면 6 곱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3y는 6이고요. 3y는 플러스 루트 3x 더하기 6이고요. 3으로 나누어주면 y는 3분의 루트 3x 더하기 뭡니까? 2. 똑같이 나왔죠. 그죠? 네. 공식으로 풀어도 뭐 이만큼 써야 되는데 차라리 뭐 공식 안 쓰고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접선 이렇게 두 가지 유도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보면 수군 있습니다. 이거 잠시 시간 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타원의 성질입니다. 타원의 성질인데, 타원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타원의 한 초점에서 나온 빛이나 전파는 타원 위의 점에 반사되어 타원의 다른 초점 F'를 향해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타원을 그려서 한번 볼게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타원이 있고 여기 위에 초점을 한번 잡아 볼게요. 뭐 초점을 여기에 하나 있고요, 여기에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원이 어떤 성질이 있냐 하면 이 점에서 빛이나 전파를 쏘옵니다. 이 점에서 빛이나 전파를 쏘으면 빛이나 전파를 쏘으면 자 이렇게 가겠죠. 일단 출발합니다. 타원에 부딪히죠. 그러고 나면 여기서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돼서 나온 빛은 또 다른 어디로 들어갑니까? 초점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 말이요.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한 말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요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의학에서는 체외 충격파 쇠석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나 뭐 여러 결석이나 신장 결석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돌을 깨는데 이 돌을 깨려면 이제 타원의 성질 전파를 이용해서 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타원 모양의 이제 기구가 있는데 요 기구를 싹 넣어서 우리가 깨야 될 돌 있죠, 그죠? 요 깨야 될 돌을 이 타원의 한 초점에 오게 탁 위치시키고요. 또 다른 초점에는 충격파 발생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 전파를 발생시키겠죠, 그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타원에 부딪혀서 이 방향으로 간 빛은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이 방향으로 간 것도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쏘은 것도 이렇게 갈 거고, 심지어 뒤로 쏘아도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 돌만 효과적으로 깰 수 있겠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전에 쌤이 원에서도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아이디어만 생각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증명을 한다면 빛의 성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요. 요 점에서 접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접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보면 여기서 이 접점에서 또 접선의 수직인 선을 뭐라 합니까? 법선이라 하죠. 그죠? 그렇게 끄면 이 빛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반사하죠. 그럼 이 법선과 이루는 요 각과 다시요. 이 법선과 이루는 이 각과 이 각은 입사각과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 이쪽으로 갔던 성질이 이쪽으로 들어간 빛이 이 각도와 같이 반사가 되면 이쪽으로 가더라. 이런 아이디어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타원의 신기한 성질입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안 신기합니까? 신기합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타원에 대한 문제를 좀 풀고요. 시간이 여력이 되면 쌍곡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